여러분, 강철을 더 튼튼하게 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든다면 믿으시겠어요? 네, 바로 용접을 더 두껍게 할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죠? 오늘 이 상식의 허를 찌르는 용접의 아주 흥미로운 역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이 사진 좀 보세요. 정말 이상하죠? 균열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용접 부위 중에 가장 두껍고 그래서 가장 튼튼해야 할 바로 그 부분, 덧살이라고 부르는 보강 부위에서 시작됐어요. 이 덧살이라는 게 한번 쾅 하고 오는 큰 힘에는 잘 버텨요. 근데 문제는 계속되는 진동이나 반복적인 힘, 그러니까 피로가 쌓이면 얘기가 180도 달라집니다. 이때는 이게 강점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리는 거죠. 아니,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는데요. 바로 응력 집중이라는 현상에 숨어 있습니다. 이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. 금속 안에 흐르는 힘, 즉 응력을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평탄한 길에선 차들이 쌩쌩 잘 달리겠죠? 근데 갑자기 도로에 뾰족한 언덕 같은 용접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차들이 전부 그 뾰족한 모서리, 전문 용어로 토우라고 부르는 저 지점으로 좁게 몰려들면서 어마어마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. 모든 힘이 저 작은 점 하나에 집중되는 거죠. 정말 아찔하죠? 방금 보신 바로 그 현상을 우리가 응력 집중이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응력이 한 곳에 집중된다는 뜻이죠. 용접부의 저 뾰족한 모서리가 마치 돋보기처럼 힘을 한 점에 모아서 몇 배, 심하면 몇십 배까지 증폭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노치 효과, 그러니까 홈 효과라고도 부릅니다. 아주 작은 홈이 엄청난 결과를 낳는 거죠. 그리고 이 응력 집중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아세요? 그 결과가 정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. 바로 이 지점, 이 핫스팟이 모든 피로 균열이 시작되는, 말하자면 재앙의 씨앗이 싹 트는 곳이거든요. 모든 거대한 파괴는 바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응력 집중이라는 주범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공범들이 있습니다. 바로 용접 모양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, 바로 기하학적 요인들입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왼쪽에 나쁜 용접을 한번 보세요. 끝부분이 엄청 뾰족하죠? 이걸 토 반경이 작다고 하고 또 옆면의 각도, 플랭크 각도도 굉장히 가파르죠. 자, 그럼 오른쪽의 이상적인 용접은 어때요? 모서리가 둥글고 넓고 각도도 완만하죠? 이렇게 해야 힘의 흐름이 부드럽게 막힘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돼요. 각도가 날카로울수록 그 상처는 더 치명적이다. 아주 간단하죠?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또 다른 숨은 공범이 있거든요. 용접할 때 그 뜨거운 열 때문에 판이 살짝 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각변형이라고 합니다. 평소엔 티도 안 나요. 하지만 여기에 힘이 가해지는 순간 이 뒤틀림 때문에 추가적으로 굽임 응력이라는 게 생겨버려요. 이건 뭐 엎친 데 덮친 격이죠. 이미 위태로운 용접부 끝단에 부담을 2배로 더해주는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문제점만 얘기하고 끝낼 순 없겠죠. 당연히 해결책도 있습니다. 엔지니어들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기발한 방법들을 개발해냈거든요. 한번 보시죠. 해결 방법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인 뾰족한 모양 자체를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형상 개선이고요. 두 번째는 아예 발상을 전환해서 재료 내부에 우리 편이 되어줄 이로운 힘을 심어주는 잔류응력 개선 방법입니다. 먼저 모양을 다듬는 방법부터 볼게요. 왼쪽에 보시는 그라인딩은 아주 직관적이죠? 그냥 회전 공구로 뾰족한 부분을 싹 갈아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오른쪽의 티그 드레싱은 훨씬 더 세련된 방법입니다. 용접봉 없이 그냥 전기 아크 열로 표면만 살짝 녹이는 거예요. 그럼 쇳물이 액체가 되면서 표면 장력 때문에 저절로 매끈하고 이상적인 곡선으로 싹 정리가 됩니다. 정말 똑똑하죠?
그러니까 두 방법의 목표는 결국 하나인 거죠. 힘의 흐름을 방해하던 날카로운 절벽을 완만한 언덕으로 바꿔주는 것. 이게 핵심입니다. 자, 이번엔 두 번째 전략, 잔류응력 개선입니다.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피닝인데요. 이건 마치 대장장이가 망치로 쇠를 단련시키듯이 용접 부위 표면을 작은 해머나 쇠구슬로 팍 두들겨주는 거예요. 그러면 표면이 단단하게 다져지면서 안으로 꽉 쪼그라드는 힘이 생기거든요. 이게 일종의 보이지 않는 갑옷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외부에서 균열을 만들려고 해도 이 갑옷이 꽉 누르고 있어서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. 방금 말씀드린 이 이로운 힘, 이 보이지 않는 갑옷을 바로 압축 잔류응력이라고 부릅니다. 재료를 파괴하는 힘은 보통 잡아당기는 인장응력이거든요. 근데 이 압축 잔류응력은 반대로 꽉 눌러주는 힘이니까 균열이 생기려고 하면 그 입구를 꽉 닫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수비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아주 미세한 부분을 들여다봤는데요.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? 아니, 용접부에 저 작은 모서리 하나 다듬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우리가 매일 건너는 다리, 저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석유 시추선 같은 것들, 이런 어마어마한 구조물들의 안전과 수명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작은 용접부 모서리를 어떻게 다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? 이 모든 기술들 밑바탕에는요, 정말 위대한 공학 철학이 하나 숨어 있어요. 바로 손상 허용 설계라는 개념입니다. 이게 뭐냐면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. 결함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목표가 결함 없는 완벽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. 그 대신 결함이 있더라도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하고 튼튼한 구조를 만드는 거죠. 패러다임의 전환인 셈입니다. 맞습니다. 세상에 완벽한 용접이란 건 없어요.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저 거대한 구조물에 우리의 안전을 맡기는 걸까요? 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는 완벽함을 믿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다룰 줄 아는 지혜를 믿는 겁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결함을 미리 예측하고 제어하고 또 그 결함과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낸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노력, 바로 그걸 믿는 거죠.